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한 해 대구 지역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송년 연속기획 되돌아본 2023 순서입니다. 올해 대구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비롯해 대형마트 평일 휴업 등 대구의 미래를 열어갈 획기적인 소식과 여러 현안들이 얽히고 설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의 대구,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역사적인 대구시 군위군 시대가 열렸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의 9번째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대구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커졌고 인구도 238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대구 신청사 건립은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신청사 착공은 2025년 5월, 완공은 2030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넓은 광장, 따라서 소통하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미래 세대에서 우리 대구의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구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대구 시민의 뜻이고 또 우리 달서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죠.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월 평일 휴업이 전면 실시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 하락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6개월간 음식점 25.1%, 소매업 19.8%, 전통시장 32.3%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동반 성장하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이 크게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안마다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를 대구시가 물리적으로 막아서면서 큰 충돌이 일었고 결국 양측은 고발전을 이어갔습니다. 달성군 주민들은 가창면에 수성구 편입을 두고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대구시가 달성군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달성군은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 간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 지역은 분열됐습니다. 결국 없던 일로 됐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큰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대구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대구시 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17가구는 신탁회사가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에 나서면서 현재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현재까지 217건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저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대구 서구는 염색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복합 악취로 가히 폭발적인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중리정압소 증축과 가스 배관 매설을 놓고도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하면서 여전히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TV 뉴스의 선한 영향력 보도를 통해 사회 변화를 유도했던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의회 모 의원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수개월 동안 월정 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이른바 깜빵 월급 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수차례 권고했지만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관행대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BTV 대구뉴스가 수차례 심층 보도한 깜빵 월급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해 개선을 요구했고 대구시의회를 필두로 각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대구시의회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선진의회 구현과 저희 나름대로의 자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엇갈리는 이상기후로 시민들이 힘겨워했던 올여름.
남구 대명중앙시장 상가 건물이 도로와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균열로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한 달 이상 지속됐지만 관할구청과 공사업체가 뒷짐을 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자 곧바로 안전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알아서 자기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내고 뭐 하기 전에. 완전씨가 맨날 해준다.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도시를 선포하며 장애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대구. 하지만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어 허울뿐인 장애 친화도시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구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 법 개정을 통해 공공병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운영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장애 친화 검진 기관이 대구에서는 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받기도 어렵고 병원에 방문했을 때 엑스레이를 찍을 때 휠체어에서 앉아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보조기구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보조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밖에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강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 전수조사와 예산 반영 등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는 BTV 대구뉴스가 함께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4.10 총선 선거전이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에서 정책 대결보다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구태가 빚어지고 있어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급기야 노승관 국민의힘 중남구 예비후보는 4.10 총선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승건 국민의힘 중남구 예비후보가 26일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사람들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4.10 총선과 관련한 첫 고소 사건입니다. 노 예비후보에 따르면 중남구 또 다른 예비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A씨가 노 예비후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을 유치장에 가두었다는 등의 글을 SNS에 유포했다는 것. 노 예비후보는 또 A씨가 작성한 글을 중남구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로 B씨와 C씨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건전한 정책 대결을 방해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초기부터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 흑색성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서구병 선거구의 경우 김영판 현역 의원이 권영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수차례 올려 주민들 사이에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 예비후보에 대해 대구를 망쳤다고 비판받는 사람, 대구의 이재명이냐는 비판을 받는 사람을 국회의원 적임자로 볼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또 건 예비후보에 대해 기회주의적 행보와 대구시정에 무책임하고 소홀한 면을 보여준 건 전 시장이 정치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SNS에 수차례 올렸습니다. 권영진 예비후보는 이에 앞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영판 의원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출마 예정자가 다수 나선 지역 곳곳에서 벌써부터 정책과 인물 검증보다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구태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성은경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내년 총선에서 서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 전 행정관은 국회 소수 여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고향인 서구에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전 행정관은 서구에서 태어나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종전선언 반대 국민운동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개발이 추진됩니다.
두 공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데요. 대구시는 분묘의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일대에는 1937년 조성된 성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장기공원 8만 9천 제곱미터 안에는 1,900개가 넘는 분묘가 4개 구역으로 나눠 자리하고 있고 인근 장동공원 5만 4천 제곱미터에도 1,200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이 지역 홍석준 국회의원은 분묘의장을 전제로 공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시작으로 배수지와 실내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큰 공을 세운 허등양 선생의 묘가 있어서 공원의 역사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가 중심이 되고 특히 레저 스포츠가 아우른 그런 어떤 장기공원으로 저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대구시하고 지금 이제 일부분은 벌써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고 협의를 지금 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직까지 공원 개발과 관련된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공동묘지 관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1,500여 기를 포함해 연고가 확인된 분묘도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원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그 선수 앞에 이렇게 일대 정비를 하오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연락을 2, 3년씩 해도 연락이 잘 안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개발에 대해 국회의원과 대구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도심 속 공동묘지를 옮기고 장기공원과 장동공원을 주민의 휴식처로 가꾸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에 있는 1인 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대구에 사는 1인 가구는 총 30만 5천 가구입니다. 전체의 12.5%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이 중에서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중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의 비중은 39.8%로 12만 1천 가구였습니다. 청년층보다 7%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를 보다 세분화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60대는 24.1%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중도 점점 증가하면서 2015년보다 20.8%가 더 늘었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9.3%는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1인 가구로 진입한 겁니다.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남녀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혼이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혼과 사별 순이었습니다. 여성은 미혼이 45.9%로 가장 많았고 사별과 이혼 순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를 보면 남성은 절반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여성의 41.8%는 자가 형태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이 기후변화 예방에 앞장서는 원예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쪽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동으로 창작 활동을 해왔는데 그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온누리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쪽방 주민 고재영 어르신의 원예 작품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쪽방 생활에서 느꼈던 고립감이나 무력감도 사라졌습니다. 온누리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무료하게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진짜 집중해서 하고 이래 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또 다른 쪽방 주민 박학준 어르신의 작품 튤립. 본인이 쪽방에서 외롭게 살면서도 이 작품을 통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이겨낸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지내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튤립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전하고자 싶었어. 대구 지역 쪽방 주민 21명이 스칸디아 모스를 활용해 만든 원예 작품 30여 점을 선보이는 만남의 바램전이 대구 YMCA 1층 카페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쪽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여가 생활이나 문화적,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행복 나누는 집 희망진료소의 원예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시하는 겁니다. 원예 수업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좀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하고 작품을 이제 만드시면서 뭔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도 생기시고. 작품의 소재 스칸디아 모스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천연 이끼로 이번 전시는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인식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참여 작가들과 전시 주최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전시가 쪽방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무려 576년 전 조선시대 때 쓰여진 과거시험 답안지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실물로 확인된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라고 하는데 학술적 의미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인 1447년 문과 과거시험의 답안지 문과 시권입니다. 시권의 주인공은 세종 29년 문과 중시에 급제한 문신 정종소로 당시에 출제된 시제에 따라 대책과 전, 즉 논술과 시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대책이라고 해서 당대의 현안에 대해서 국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종소 선생께서 그 답을 대책으로 내리신 것이 한 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이성계 팔준도에 대한 그 전을 이제 올리라고 명을 했는데 그 전문에 대해서 수락한 것이 두 번째 답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시권은 대다수가 조선 중후기 생원 진사시험에 제출된 것으로 최소한 1000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료는 그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15세기 문과 중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한 번 더 보는 시험의 유일한 실물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그동안 알려져 있던 문과 시권 자체가 임진왜란 이전의 자료는 12건밖에 안 되는 굉장히 희소한 건수로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15세기에 남겨진 시권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문과 시권, 특히 세종 때 시권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세기의 과거 응시자가 작성한 문과 시권의 원본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가 국학진흥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학술지 국학연구 52집에 수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달성군 초등 영어 방학 캠프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립니다.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은 다음 달 8일부터 4주 동안 필리핀 현지에서 2023 초등 영어 방학 캠프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50여 명이 참가하는데 이 중에는 저소득층 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캠프 기간 현지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1:1 영어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설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에 필요한 설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까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액의 최대 50%를 연 2%의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원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올해 처리한 조례안 가운데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 2023년 의정활동 결산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가 올해 처리한 안건 총 307건 가운데 조례안은 183건이며 의원 발의 조례안은 83건으로 45.3%를 차지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30명이 78건에 대해 실시했고 의원 17명이 31건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최초로 구속 기소된 의원의 월중 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중구청의 구청 2층 민원실에 혼인신고한 날을 기념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포토존은 당신의 오늘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가족이 가지는 따뜻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서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2024년 해맞이 행사를 와룡산 상리봉에서 개최합니다. 오전 7시에는 새해를 맞이하고 8시부터는 개성구 앞에서 떡국 나눔과 지신밥기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2023) 전국 학생 예술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가창중학교가 뮤지컬 부문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원중학교는 오케스트라 부분에서, 동천초등학교는 합창 부문에서 각각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성서산업관리공단과 계명대학교 등 달서구 지역 7개 기관이 동반성장 ESG 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사회공헌사업과 기업 지원 등을 통해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게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총선이 딱 100일 남게 됩니다. 이번만큼은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 대신 시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